자, 어쨌든 우리가 앞에 이시 나왔을 때, 자, 물론 이세 성격은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첫 번째 뭐 시간, 거리, 날씨, 명암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앞에 특정한 명사를 받으면서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이과, 원의 구별 차원에서 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일단 연습하는 것은 끊어읽기 연습을 하면서, 자, 이시 나오고 그 뒤에 누가 나왔을 때, 투 부정사나 대절이 나왔을 때 가주어, 진주어, 구조 끊으면서 해석 판단하는 연습이었어. 여기서 하나 또 어저께 했던 거 하나 복습하고 넘어가자. 자, 이렇게 대절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자, 명사절로 주어가 될 수 있는 놈 누구 일단 외우라고 했어? 나중에 어법 묻는 문제 도움돼. 주어가 되는 문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놈 따라해봐. 뭐라고 했어? that, what, 의문사.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했어? that, what, 의문사야. 거기에 이제 whether까지 포함시키라고 얘기했지. 자, 나중에 보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선택형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46번. matter, count, make difference 따라하면서 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리를 긍정, 부정. 거의 중요하지 않는데 what은 무엇 아니면 뭐만 하는 것이야. 건강한 사람이 무엇을 먹고 있느냐는 거의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 여기서 키포인트 또 하나는 소롱예즈야. 소롱예즈 전체 내모친다. 소롱예즈 전체 내모치고 칠판 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얘야. 본 적 있지? as soon as 무슨 뜻이야? 하자마자지. 하자마자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나가자. 시험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아니라 하나가 맨이랑 멋이 묻는 거야. 이게 뭐야? 수량이 대체로 얼마이다야. 이거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앞에 따라 붙는 거야. 그 다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라지가 나오면 라지는 뭐야? 크기야. 크기가 대략 얼마이다야.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작년부터 이제 7차형 문법 문제 예상 문제로 내가 거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하자마자지. 보통 6차 때는 이런 거 내는 거야.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구별하는 문제를 내지만 나중에는 이런 거를 구별해 놓고 나서 문맥상 어느 게 적정한 거 고르는 문제 낼 수 있어. 근데 이 다음 레벨이 문제야. 봐봐. 앞에 as 대신 so 들어와도 마찬가지야. 그건 별 차이 없어. 요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얘 둘이 어떻게 달라? 이건 나중에 토익에서 발달한 문제야. 활은 일반적으로 거리지. 거리가 되니까 첫 번째 뜻이 어디까지야. 두 번째 뜻은 뭐뭐 하는 한이라는 범위나 한계를 설정을 해. 범위나 한계라고 해서 잠깐 두고 버려. 롱은 좀 더 복잡해. 길이가 있어. 길이가 대략 얼마이다란 뜻이 있고 how long이 되면 뭐야? 기간이 있어.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 있어. 세 번째가 뭐뭐 하는 한이야. 잠깐만. 뭐뭐 하는 한. 누구랑 뜻이 똑같아? 얘랑 뜻이 똑같지. 자, 봐봐. as soon as. 거의 도움이 안 돼. 근데 대부분 이거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공부했지만 점수는 안 나오는 거야. as soon as 뭐라고 했어? 하자마자. 수량이 얼마이다. 크기가 대략 얼마이다. 활. 어디까지 뭐뭐 하는 한. 길이가 대략 얼마이다.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한이 있지. 2번하고 3번의 뜻이 똑같아. 얘는 범위나 한계고 얘는 조건이나 단서야. 그래서 고급형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내버려둬. 지금 연습해도 판단 안 되니까. 자, 마무리 짓자. 뭐라고 했어? 하자마자. 자, 수량이 대략 얼마이다. 크기야 얘는. 수량이고 얘는 크기야. 예전처럼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것만 내는 게 아니야. 중간에 것 중에 어느 게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 낼 거라는 거야. 크기가 대략 얼마이다. 어디까지. 거리지. 거리랑 길이는 다르지. 물건은 길이라고 하지만 지리적인 것은 거리라고 하지. 길이가 대략 얼마이다. 뭐뭐 하는 동안이란 시간이 있지. 2번, 3번이 뭐였어? 뭐뭐 하는 한. 일단 잡아줘. 약간 저게 이제 고급형 문제로 넘어가는 접점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좀 해놓고 오른쪽에 필기 웬만한 거 돼 있을 거야. 예습하지 않은 티를 팍팍 내는구나. 오른쪽을 봐라. 그치? 오른쪽에 좀 필기 돼 있는 게 있어. 그걸 보고 자, 나중에 이제 어려운 고난도 문제집에서는 as far as하고 as long as를 구별하는 문제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일단 그거 나중에 좀 설명으로 미루자고. 그러면서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해. 자,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so long as, as long as가 뭐뭐 하는 한이라고 했지? 조건이나 단서라고 얘기했어. He does not eat too much. 과식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조건 하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과식 비판. 일반적으로 아시아 나라 중에서 일본 사람들, 특히 이제 오키나와 출신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다가 요즘엔 좀 달라졌어. 오키나와 사람들이 성인병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 오키나와에 뭐가 많이 들어왔을까? 오키나와에 뭐가 있는지 알아? 미군 기지가 들어갔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식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바다가 가까우니까 생선 같은 거를 많이 먹었던 종족인데, 이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들어가면서 이른바 뭐가 많이 생겼을까? 패스트푸드 식당이 많이 생겼지. 그래서 지금은 가장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오키나와가 가장 장수촌이었는데 지금은 성인병 발병률이 제일 높고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어. 그만큼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지. 일본 놈들 보면 깨잘깨잘하잖아. 일본 놈들 도시락 보면 그건 도시락이 아니야. 뭐야? 간식이야. 진짜 생각해보면 초밥 한 3개인가 4개 먹고 끝이야. 미친 새끼들 어떻게, 야, 김밥 3개 먹으면, 김밥집에서 김밥 3개 먹고 점심 먹고 나가니, 너희들? 우리는 2줄은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먹는 거 보면 진짜, 진짜 얍삽해. 근데 그런 소식 문화가 나중에 일본에 가봐요. 뚱뚱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중년층의 뚱뚱한 비율이 우리나라가 훨씬 커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47번. 뭐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 야, 공부할 땐 마구 먹어. 체력이, 자, 농담하는 거 아니야? 피곤하다. 집에 가서 피곤하지. 그러면 자기 전에 아로나민 골드 먹어. 아로나민 골드도 괜찮고 우르사도 괜찮고 또 뭐 있지? 또 비타민C가? 비컴C. 먹어. 아니 진짜 먹어. 잘 때 먹어. 잘 때 먹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개운해. 물론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얘기야. 공부를 안 했으면 일어나는 순간 고통스러워. 진짜 먹어. 자, 솔직히 내가 얼마 전에 양재 하나로 알아? 양재 하나로. 거기 가면 내가 이제 옛날에 고3 그때는 강남에서만 수업했으니까 아줌마들이 청명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3 수험생들에게 먹여. 청명탕이라는 게 있어. 약 이름이 한약인데 청명탕이야. 그 청명탕 양재 하나로 거기서 파는 걸 내가 봤다니까. 고3 그러니까 몇 월 달 먹는 시기가 있어. 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 내가 이제 나는 학부모들하고 대화하는 거 싫어하거든. 공부는 지가 해야지 내가 왜 학부모랑 얘기해. 난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도 언젠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야. 학부모하고 상담하기 싫은 거야. 처음부터 제 아이는 천재였어, 이 같은 게.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고 유치원 때 최고였대. 그런 얘기를 누가 못해. 공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은 누구나 다 있지. 근데 그 청명탕 같은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들은 바로는 그거야. 그러니까 피를 좀 맑게 해줘. 피를 맑게 해줘. 맑게 해주는 거하고 또 하나 피로 회복 효과가 있는 그런 약재가 섞인 걸 거야. 왜냐면 고3 때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뇌 세포 활동이 활발한데 그러면서 뭐야? 지치는 거야. 안 되면 청명탕이라도 먹고 버텨야지 뭐. 야, 뭐 도핑 테스트 해? 안 해. 수능 시험에 뭐 약물 검사해? 휴대폰은 검사해. 조심해. 자, 봐봐. 47번 들어가. 자, it is probably said 전체 내맞춰. 어저께 얘기했던 거 응용이야. it is probably said. 자, 나봐. 어저께 우리 이런 거 적은 거 기억나? 기억나지? 이렇게 대절이 나오면 상식에 따르면 뭐뭐이다. 흔히들 믿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고 했어? It is commonly believed. 자, 기억날 거야. 앞 페이지 펴봐. 앞 페이지만 앞으로 넘어가봐. 오른쪽에 통념 비판이란 거 보여? You may think. 여러분들은 뭐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야. 이런 표현들 나오는 거 했었지? 첫 문장에 필자의 입장이 전달하는 거 입장이 아니야. proverb는 원래 속담인데 속담에 따르면이란 뜻이지. 자, 잡을 준비. 47번 잡을 준비. 속담에 따르면 대답해 끊어줘.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면 그 다음 벗 이하가 중요하다고 했지? 벗 내놓죠. 자, 속담에 따르면 시간이 돈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it would be greatest error. 가장 큰 잘못. 비판하고 있는 거지. 뭐를? suppose는 가정 전제하다인데 역시 대답해 끊어줘. money,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고 전제한다는 것은 가장 커다란 잘못이라는 얘기지. 속담에 따르면 시간이 돈이지만 시간과 돈 중에서 이 사람은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자, 주제문 암시라고 왼쪽에 TS 표시. TS 표시해주고 48번 take 동사 동그라미 쳐. 자, 기억나지? 추억을 떠올려봐. take은 7대 기본 동사 중에 하나지. take 동사 중에서 누구를 외웠을 때? take, 자, 여기 봐. take 동사 다음에 누가 나오면? 시간과 노력의 표현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그 뒤에 투부정사 계열들이 주로 나와.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는데 요 놈은 5가지를 반드시 잡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스텝, 원래는 복수인데 내가 일부러 S를 안 붙여. 스텝, 액션. 그 다음에 누구야? measure. 얘가 뭐야? 조치를 취하다야. 언제 나올까?
주택 문제가 심각하니까 주택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의 단락 전개 구조에서 자주 나와. 듣기에서도 나온 적 있어. 자, 따라해봐. 스텝 액션 메저. 뭐라고 얘기했어? 스텝 액션 메저. 조치를 취하다야.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또 외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야. for granted. 뭐뭇을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시하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야. 대답해 끊어줘야 돼. 하나 잠깐 두고 버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봐. take 다음에 A 나오고 into account가 나오면 A를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이것도 자주 나온 수거야. 이 수거 레벨 중에서 이제 5개를 잡아야 되는데 요 놈이 제일 인간성 더러운 놈이야. 자, 봐봐.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어? 스텝 액션 메저. 뭐라고 했어? 조치를 취하다.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시하다. A를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얘가 뭐야? A를 B로 착각하다야. 이해가 안 되지? 어? 망할 놈의 미국 놈들. 영국 놈들이겠지. 이게 뭐의 줄임말이야? 야, 어떻게 이걸 지우냐? 줄임말이야. mistake A for B로 나오는 책도 있지만 A를 B로 착각하다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면 안 드러나 있지. 자, 도구 버리고 외워서 적는 연습. 나중엔 이거 적어주면 안 돼. 외워버려야 돼.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 자, 뭐라겠어? 필요하다, 걸리다. 스텝 액션 메저. 뭐야? 조치를 취하다. 그 다음 A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시하다. A를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A를 B로 착각하다. 외워서 적어. 외워서 적는 연습. 금방 외워질 거야. 걱정하지 마. 저절로 외워져. 무식할 정도로 저건 반복돼. 나도 이런 건 좀 적게 반복하려고 했는데 교재 만들다 보면 저절로 돼. 모의고사 풀었는데 뭐 이런 게 안 나왔다. 시험지 불태워버려. OMR 카드는 꼭 내고 그리고 담임한테 찾아가서 다시 풀게 문제집 깨끗한 거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미리 얘기하지만 2월달 다음 주에 모의고사가 있어. 모의고사 시험지는 모은 거를 절대 복사하지 마. 복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시험지 깨끗한 걸 하나 또 구해. 그리고 나서 그거는 따로 모아놔. 자기가 푼 거는 따로 모아놔. 철만해. 그게 오답 노트보다 영어는 100배 위력을 발휘해요. 100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농담하는 거 아니야. 모의고사 철하는 거 있지? 철만 해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끗한 것과 푸른 게 두 놈이 있으면 더 좋아. 깨끗한 걸 한 장 더 달라고 하란 말이야. 아니면 시험지 받을 때 2장 받아.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장 받아놓으라는 거야. 그러다 이제 재수께 걸리면 선생님 한 장 더 풀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복수. 그건 뭐 나빠. 공부하려고 하는데. 선의의 도둑질 아니야. 괜찮아. 공부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푸른 것들로 나중에 복습하라고 깨끗한 걸로 나중에 10월달 이후 총정리해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지만 9월달 넘으면 너희들 시중에 문제집에 풀 게 없어. 영어는 좋은 문제집이 없어. 그때 모아놓은 거를 깨끗한 걸 풀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기가 푸른 거를 풀 때는 푸른 게 아니야. 난 고3 때 내가 쓰던 넘기는 문제집에 답을 표시한 게 없어요. 이게 우리 아빠가 초등학교 때 나 훈련시킨 거야. 초등학교 때 전과라고 알지? 전과 때 여기 힌트 있지? 아빠가 힌트를 다 풀로 붙여버렸어요. 못 보게. 시험장에서 힌트가 있냐는 거야.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처럼 연습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답을 못 쓰게 했어. 왜? 한 번 풀면 다 알아?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답을 따로 적었어. 내가 종종 다른 반 문제풀이반 들어가면 거의 답을 표시하지 말라고 해. 어디라 적으라고 해? 밑에만 적으라고 해. 왜? 틀린 것만큼만 표시한 거야. 그럼 틀린 건 나중에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3번이라고 이미 표시돼 있어. 그럼 실력이 아니야. 실력이 안 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작은 요령이지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봐. 자, 마무리 짓자. 얘가 뭐라고 했어? 필요하다, 걸리다. 자, 따라해. 스텝 액션 메저. 뭐라고 얘기했어? 스텝 액션 메저. 이게 뭐야? 조치를 취하다. 이게 뭐야?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시하다. A를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이게 뭐야? A를 B로 착각하다. take 5대 시리즈야. 자, 마무리 잡으러 들어가자. 48번. 대답해 끊어줘. 난 당연하게 여겼는데 아버지가 will agree. 동의할 것을 당연히 여겼어. 투에다 동그라미죠. 투에다 동그라미시고 질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투는 전치사 투야, 투부정사의 투야? 전치사 투야, 투부정사 투야? 투부정사야? 전치사야? 전치사지? 자, 노래 부른다.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빨리 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이게 예전에 어떤 수능 문제를 시험 보기 전날 보충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마지막 수능, 그 당시는 수능이 수요일날 봤어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날 내가 마지막 보충을 해요.
단어, 문법 이렇게 총정리 보충을 해. 그때 이 노래를 애들한테 불러줬어. 따라 부르라고 했어. 그때 그의 이 동명사 문제를 맞았어, 애들이. 운 좋았던 거야, 실은.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자, 기본적으로 영어는 전치사 다음에는 누가 못 오게 돼 있어? to 부정사를 못 쓰기 때문에 쓸 수 없어. to 부정사의 to도 전치사 to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물구밖에 못 쓰는 거야. 동명사나, 잘 봐. 명사나 대명사. 전부 다 공통점이 뭔가 잘 봐. 자, 이른바 그것에 나타나는 말에 전부 다 뭐가 붙은 놈이야? 명사가 붙은 놈이야. 근데 여기 잘 봐. 그러면 to my 다음에 이게 그때 시험 문제야. marrying her이 있고 my marriage가 있고 her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적혀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적지 마. 여기만 봐, 여기만 봐. 지금 생각하는 연습이 중요하니까 to her이 있어. 이 세 놈 중에 한 놈이 틀려. 누가 틀렸을까? 이게 수능 문법 문제였어. 응? 나도 허를 찔렸다라고 생각한 거야. 왜? 이런 문제 나온 적 없어. 응? 토익, 토플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은 맞았다는 거야, 나 때문에. 왜? 그 노래 한마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이거 두 개 비교했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그 말의 원래 의도는 뭐야? 누가 못 온다는 거야? 투부정사가 못 온다는 건데 지금 투부정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이 동명사냐 명사냐야. 자, 일단 동명사. 동사 출신의 말이지. 이때 my는 의미상의 주어야. 차이점 느끼지. 투부정사의 경우 의미상의 주어를 뭐로 썼어? for이나 of로 썼지만 얘는 그런 거 없어. 명사의 주인이니까 소유격으로 쓴 거야. 그러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면 이 뒤에 있는 놈은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의미상의 목적어가 돼야 되지. 동사는 의미상의, 동명사는 동사 출신의 말이니까 잘 들어. 다시 한번. 동명사는 동사야, 동사 출신이야. 동사 출신이니까 아직도 제주도 사투리 쓰는 제주도 출신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뭐를 가질 수 있어? 진짜 주어 목적은 아니지만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을 가질 수 있지. 스터디 잉글리시는 안 돼도 스터딩 잉글리시는 되는 거지. 근데 명사가 목적으로 가죠? 그럼 명사와 동사의 경계가 끊어지지. 얘는 틀린 거야. 얘는 왜 맞죠? 자, 전치사라는 게 뭐냐? 우리말은 은는이가 을을에게 조사가 발달했지. 우리말은 은는이가 을을에게는 조사가 앞에와 뒤에 붙어. 채연이란 말 뒤에 오지. 명사 대명사 뒤에 오지. 영어는 앞에 오니까 일본 놈들이 이걸 뭐라고 붙인 거야? 명사 대명사 앞에 오는 말을 얘네는 뭐라고 붙인 거야? 전치사 앞전자 쓴 거지. 자, 명사랑 대명사가 충돌하지. 충돌을 막기 위해서 누가 들어갔어? 전치사가 들어갔지. 이해되지? 자, 얘는 동사 출신이니까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을 가질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명사는 목적으로 가지면 명사가 아니지, 그때부터는. 안 되지. 명사 나란히 나오려면 중간에 누가 필요해? 전치사가 충돌을 방지해줘야 돼. 이해되지? 오른쪽에 적혀져 있지. 자, 요게 수능 문법 문제였어. 자, 좋은 문제였다는 거야. 좋은 문제. 응? 오른쪽에 보이지? 그러면 거기 보면, 자, 이 그림 보고 좀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출신, 동명사, 명사, 대명사는 오지만 일단 누가 금지야?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는 투부정사 금지인데, 그래서 봐봐. 자, 가운데 게 틀렸다는 X 표시해. marriage her은 틀렸다는 거야. 두 개는 맞지? 가운데 거가 틀리고 위아래 거는 맞는 거야. 자, to 맨 마지막에는 to my marriage. 명사 다음에 to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명사 사이에 전치사 필수라고 적어. 명사 사이에 전치사 필수라고까지 적어. to 밑에다가 두 번째 to 있지. 두 번째 to에다가 명사 사이에 우리말은 채연과 채연이 만나는 것을 필요하기 위해서 은는이가 조사를 붙이지만 영어는 구조적인 특징상 그 앞에 누가 오는 거야? 전치사가 온다는 거. 앞전자에 전치사가 온다는 걸 기억을 해줘. 자, 요 정도만 이해. 지금 이 정도만 이해.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 49번 들어가자. 자, 48번 마무리죠. 그러면 난 대절 이하의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아버지가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을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동의할 거라고 당연하게 전제하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 높지? 자, 그 다음에 In today's world 오늘날의 세계에서 The rising standard of living 삶의 수준의 향상이 has made it 가능하게끔 만들었어. 뭘 가능하게끔 만들었어? 이 시 가목적어지. 뭐를? 진목적 어디 있어? To dress alike가 나오는데 우리 어제 했지? 나봐. 맞냐? 너희 반이냐? 문법 문제에서 요즘에 좋아하는 문제 요거.
너희 반이냐? 이 앞타임이었냐? 그제일 수도 있어. 너희들 치사하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뭘 가르쳐줬냐고 하면 한 3일만 지나면 그러다 이제 5명은 자,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요거를 시험 문제 낸 거야. like는 두 가지야. 뭐뭐처럼의 비유와 뭐뭐 따위들 뭐뭐 같은 열거형의 시 두 개야. 뭐뭐처럼 뭐뭐 같으냐. alike는 비슷하냐. likely는 누구랑 같아? possible이랑 같아. 자, 다시 한번 like 뭐라겠어? 아직 적지 마.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건 비슷한 유사한이야. likely, possible. 뭐라겠어? likely, possible. 가능한이겠지? 자, 잡아줘. 잡아주고 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most of people이지? 자,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내가 어저께 시험 문제 하나 좀 만들려고 나중에 이제 4, 5월 달에 풀게 될지 6, 7월 달에 풀게 될지 시험 문제 이제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이른바 명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명품에 대해서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명품을 사람들이 사는 심리 동기에 관한 글. 그런 건 수능형 예상 문제라고. 또 하나 명품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1등이 누구야? 중국, 그 다음에 2등이 홍콩, 3등이 한국이에요. 우린 자랑스럽게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거든. 특히 한국인들이 만든 명품의 짝퉁은 진짜 명품처럼 보인다고 하잖아. 뭐 그런 얘기가 있어. 49번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1위 해봐. 오늘날의 세계에서 삶의 수준이 향상된 것이 뭐를 가능하게끔 만들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레스 alike니까 뭐야? 비슷하게 옷을 입는 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지. 알 거야. 여러분들. 자, 내가 이제 그거 이순신, 작년에 혹시 이순신 본 사람? 공부는 않고 꼭 이순신 같은 거, 그건 좋은 드라마였어. 하여튼 보는 건 돼야. 근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우리가 백이민족이 아니에요. 왜 흰옷을 좋아한 거야? 옷을 염색할 수 있는 염료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흰 옷을 그대로 입은 거고, 자, 예를 들어서 고위 관직의 사람들은 색깔 있는 옷을 입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색동적으로 하면 이건 대단한 거야. 왜? 색깔을 여러 색깔 입힌 거지. 염료의 발달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분이나 격차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었던 거지. 근데 오늘날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의해서 적어도 옷은 전부 다 비슷하게 다 입을 수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인간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의식주 문제를 갖고 어느 삶이 물질적인 기준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이제 명품 관련 소재는 또 문제를 풀어볼 때가 있을 거야. 뒤로 가자. 뒤로 가면서 자, 여기도 이제 끊어읽기는 대답에 끊어읽는 기법이랑 똑같은데 다른 구조야. 자, 여기 한번 봐봐. 요 문장 한번 봐봐. 요 문장 이것만 봐봐. 옛날에 과학고등학교 시험이 있을 때 나왔던 문제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3 수준의 문제야. 이 문장 구조 한번 봐봐. 통밥은 찍어. 나도 알아. 대충 어림짐작으로 무슨 뜻일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그 당시 과학고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 보기가 4개였던 것 같은데 대열이 하나가 있었던 건 기억나는데 나머지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뭐 여기에 데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야. 자,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보기 주지. 그럼 대한민국 학생 99%가 데이야. 여기다 또 히? 단수라고 해서 히 집어넣어줘? 99% 히 선택해. 왜 그럴까? 자, 요거 잘 봐. 너희들 알았던 설명인데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봐. 이게 유치원 보모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누가 이리 참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기억나? 이때 강조구문. 후나 동사를 제외하고 이런 것들은 이때 강조구문 사이에 낑겨 넣으면 강조할 수가 있어. 난 지금 누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who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브로커가 과거니까 뭐가 돼야 돼? It was who that 이때 강조구문이니까 broke the window라는 이때 강조구문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거는 의문문이지. 의문문은 주어 동사 어순이야? 동사 주어 어순이야? 동사 주어 어순을 써줘야 되고 두 번째 또 하나가 뭐야? 자, 아이고 미안해. 이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동사 주어 어순을 쓰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가 맨 앞으로 나가야 되지. 자, 아까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게 누구라고 했어? 이 시대에 된다고 했지. 끊어읽기 기법 대답해서 끊었어. 투부정사 대절 앞에 끊으라고 했지. 그 새끼 누구야? 깬 놈 안 튀어나올래? 자, 유치원 때만 유리창 깨도 누가 유리창 깼니? 안 다쳤니? 라고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정도 딱 올라왔어. 유리창 하나 깨졌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이때 강조구문을 쓰는 거야. 그 새끼 누구야? 깬 놈 안 튀어나와? 이러지. 강조되지.
강조되지. 문법 문제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지. 그런데 희가 자연스럽게 느끼지. 그 사람 누구죠? 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시험 문제 만드는 기법이 이거예요. 이게 수능 출제 원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때 강조금은 숨어 있는 거 적어놔. 문법 문제 출제 가능성 대명사 문제 조심이라고 적어. 자, 옆에 하나 있어. 여기 보면 50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면 보이지? 보이지? who was is에서 이세 동그라미 치고 절대 히 금지라고 적어. who was is에서 이세다 동그라미 치고 절대 히 금지라고 적어. 문법 문제 조심이라고 적고. 문법 문제 조심이라고 적어. 437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올리려는 데 목적을 두면서 이른바 총정리를 목표로 삼았던 교재야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를 남겨놓으란 말이야. 이번 주 안에 아마 소책자 나와. 이번 주 안에 소책자 나와. 온라인 쪽으로도 다 나갈 텐데. 자, 그러면 이때 강조구문이 뭔지 알겠지? 겁내지 마. 자, 끊어읽기 기법. 자, 이때 강조구문은 겁내지 말고 이때 강조구문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원칙은 끊어읽기. 누가 앞에서 끊어? 대답해서 끊어읽는다는 거야. 첫 번째 끊어읽기 대답해야. 두 번째가 뭐야? 이때 강조구문의 대시 실제로는 관계사야. 그럼 강조하는 말이 사람이면 누굴 써도 돼? who를 써도 되고, 강조하는 말이 사물이면 which를 써도 되고, 만난 장소를 강조할 때는 when이나 시점이면 when이나 where를 쓸 수도 있지. 대관계사라고 적어. 이때 강조구문의 해석 요령은 대답해 끊어읽기와 대승 관계사라고 적어. 그리고 잡으러 들어가자. 이때 강조구문은 말 그대로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주제문과 전투적으로 결합했고 6차 마지막 수능 문제 장문 독해에 4줄짜리 문장이 있었어요. 장문 독해 마지막 문장이 4줄짜리인가? 그게 이때 강조구문이고 그 문장이 주제문이었어요. 이때 강조구문을 쓰는데 4줄인가 3줄 반? 그 정도 길이로 마지막 문장에 한정을 걸었어. 근데 솔직히 장문 독해 마지막 문장이 그 정도 긴 게 나오지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읽어요. 왜 그렇게 냈는지 나도 모르겠어. 자, 대답해 끊었죠. Her story. 바로 그녀의 이야기였어요. 벌써 강조가 되지? 나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움직이다, 이사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움직였어. 감동시키다가 했어. 그 다음에 제안하다를 외워야 돼. 움직이다, 이사하다에서는 실력 차이가 안 나나. 자, 뭐를 움직인다고 했어? 마음을 움직이다, 감동시키다. 오른쪽 적혀져 있지?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 제안하다. 두 가지 뜻 별표 쳐놔. 자, 오른쪽. 여기 보이지? 감동시키다와 제안하다 해서 내가 무브가 나왔을 때 고등학교 이상영어 공부하면서 틀렸던 경우는 이 두 뜻일 때 틀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잡으러 들어가. It was her story. 바로 그녀의 이야기가 그들을 감동시켜서 투는 결과야. tears, 뭐 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야? 눈물을 흘리게끔 만들어버린 거지. 그냥 원래대로 쓰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해서 그들은 눈물이 흘렸다지만 이때 강조구문 대답해 끊어읽기 기법을 하니까 오히려 자연스럽지. 그 다음 잡으러 들어가. 대답해 끊어줘. 바로 너의 선생님이었어. 네 엄마가 그것에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되지. 끊어읽기 기법 방어야. 그 다음 자 52번 별표 3개 치고 주제문 암시야. 이 글의 주제 주장 얘기해줘. 52번 별표 3개 쳐. 나중에 437 소책자가 나오면 이렇게 별표 표시한 거는 옮겨놓으면 다 본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437은 왜 해석본을 안 만들어주는 거야? 왜 내가 이투수는 출판 조직도 있는데 왜 출판 안 하려고 했겠어? 이투수랑 계약하자마자 이투수 437 출판하자라고 했어요. 메가에서도 제일 많이 팔린 강좌 중에 하나가 437이야. 영어 전 과목에서도. 근데 왜 내가 출판 안 하겠어? 출판하면 최소한 10만 부 벌어요. 10만 부 나가. 고등학교 참고서가 10만 부가 나가면 솔직히 말해서 나 강의 안 해도 돼. 왜? 출판용 교재에는 이거에 뭐가 있어야 돼?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공부 습관에는 영어를 곰곰이 생각할까? 한글을 외울까? 그치? 출판하는 순간 이 책의 장점은 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도 출판해서 좀 유명하게 편하게 살고 싶어. 구주 이배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그거는 내 교육 효과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려니 차라리 다른 걸 내가 출간하겠다고 하는 거지. 이건 출간용 교재로는 못 나가는 거야. 강의용 교재로만 의미 있어. 알았지? 일부러 너희들 고생시키려고 한글 안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귀찮아서, 물론 귀찮은 것도 있어. 예문 고르가 한글 번역 쓰는 거 귀찮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번역은 어차피 아르바이트생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안 해. 틀린 것만 고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교육적 효과야. 영어를 영어로만 뭐 하라는 거야? 받아들이라는 거야. 나중에 한글 연습하는 거 많으니까. 번역본 있는 것도 있어요. 자, 봐봐.
자, 같이 봐봐. 52번 도전해보라 하겠어. 좋은 예문이야. 자, 끊어일게. 일단 대답해 끊어. 종종 the people, 그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We see every day.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바로 그 사람들이야. 대답해 끊어줬지? 뭐를? 리스트에다 동그라미 치고 긍정, 부정. 부정. 리스트는 리스트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라는 거야.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제일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의 중요성을 강조할까? 우리가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 말고 가족이지. 가족이지. 근데 가족에 대해서 제일 모른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어떤 주장 주제문이 뒤에 나올까? 가족 내부의 대화의 중요성. 왼쪽에다 적어. 주제문 암시라고만 적어. 왼쪽에 주제문 암시라고 적어.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는 예측 독해, 분석 독해야. 이걸 한글로 번역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예문도 좋은 예문이야. 난이도 있어. 자, 역시 대답에 끊어줘. 대답에 끊어주고, 오로지, occasionally, 이따금씩, 그리고, in spite of ourselves가 보이는데, in spite of ourselves는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형광펜 칠해도 좋아. 자, 여기서 제기대명사 하나 잡으러 들어가자. 자, 봐봐. 한번 그냥 쭉 봐. 자기가 알고 있는 거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기 지금 beside oneself는 수능에서 밑줄 그어가지고 이것이 문맥상 의미가 뭐냐고 하는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것보다 좀 더 레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7차가 돼도 그 제기대명사 표현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것만 잘 잡으면 돼. 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여기지. 대한민국 공통영어 여기서 끝이야. by oneself는 혼자서고 for oneself는 혼자 힘으로야. 어쨌든 둘 다 혼자서라는 데에서 큰 차이는 없어. 이게 수능에서 나왔는데도 아직 모르고 있다. 안 돼. beside oneself는 뭐야? 제정신이 아니냐. 수능 기출문제, 아까 보니까 사타임에서 누가 갖고 있는 애들 있더라고. 푸는 애들 있더라고. 수능 기출문제가 도움이 되는 거는 대부분의 과목 다 도움돼. 왜냐면 냈던 문제 사과탐 또 낸다라고 했어. 어차피 국사에서 중요한 건 정해져 있어. 교수들이 전공한 거 정해져 있고 시험 문제 내는 거 정해져 있어. 그걸 기출문제로 확인하는 건 도움이 돼. 언어. 교수들이 중요한 작품이라고 여기는 건 똑같아. 예를 들어서 1930년대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 작품이라면 교수들이 인정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럼 그거 시험 문제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학. 지수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기출문제에서 확인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영어는 똑같은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지문을 교수들이 좋아하는 걸 느끼는 거야. 아, 이건 수능형 문제다. 내가 나중에 이제 신용 문제집 우리가 수업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문제 X치라고 해. 이 미친 새끼 이런 건 내지 않는다라고 해. 왜?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좋은 문제가 아니야. 수능형 문제가 수능형답게 어렵게 나와야 그게 좋은 문제야. 응? 자, 혼자서 혼자 힘으로 beside oneself. 내 옆에 내가 보이는 거야. 디즈니 만화 보면 그런 게 있어. 꽝 찍고 나서 내 옆에 내가 돌아다녀. 이게 뭐야? 제정신이 아니냐. 근데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어. 내 옆에 내가 보이는 거 제정신이 아니냐? in itself는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거지. 그 자체 본질적으로야. 자, 우리 of 뭐라고 했어? 부분과 전체의 관계 만들어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 자, for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of가 나왔을 때 성격 성질이 아니라 부분과 전체라고 얘기했지. 저절로야. 그 안에 힘으로 움직이는 거. 우리 문, 자동문이지. 지 힘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거지. 얘가 저절로야. 얘가 제일 어려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해. 두고 버려. 뭐라겠어? 혼자서 혼자 이름으로 제정신이 아닌 그 자체 본질적으로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꾸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그 자체 본질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혼자 힘으로 혼자서 정리해줘. 외워서 적어. 한두 개 틀려도 돼. 이렇게 6개 정도를 외웠을 때 못 적는 놈이 내가 시험장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은 놈이야. 그런 놈에 별표해줘. 그리고 이것도 주제문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거 다음에 주제문이 나온다면 뭐가 나올 걸 한번 생각을 해봐. 난 솔직히 이 글을
어떤 글에서 뽑았는지 요즘엔 기억도 못해요.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근데 이 글 다음에 나온다면 뉴턴이 나와야 돼. 힌트까지 줬어. 이 글 다음에 대표 사례는 뉴턴이야. 자, 봐봐. 자, 한번 잡아보자. 바이 원셀프가 뭐라겠어? 혼자서. 홀 원셀프? 혼자 힘으로. 비사이드 원셀프? 제정신이 아닌 in itself. 그 자체 본질적으로. of 부분과 전체 저절로. of itself도 잘 안 외워져. 그 레벨부터. in spite of oneself.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 여기 봐봐. 자, 끊어읽기. 누가 앞에서 끊는다. 자, 53번 들어서 끊어읽기. 누가 앞에 끊어? 대답해 끊어. 오로지 이따금씩. 그리고 in spite of ourselves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대답해 끊어줘. 우리는 directly understand. 직접적으로 이해하게 돼. 미스터리는 수수께끼 신비지? given reality니까 주어진 현실이야. 다시 봐봐. 오로지 우연적으로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세상 주어진 현실의 어떤 수수께끼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이거의 사례가 누구라고 했어? 대표적으로. 뉴턴은 어느 날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 하게 된 거야?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과가 떨어질 때 깨달은 거지. 그럼 잘 봐봐. 우리도 모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란 건 우리가 주어진 현실이지. 거기에 존재하는 미스테리와 수수께끼가 한꺼번에 직접적으로 이해된 거지. 근데 그게 노력에 의한 거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거였어. 우연처럼 이따금씩 생겨나는 거지. 다니엘 벨이 전화기를 제일 처음 발명할 때 우연찮게 비서 보고 뭐 좀 갖고 와라는 얘기가 소리가 전달된 거지. 맞잖아. 벨. 맞지 않냐? 위층에서 자기 조수한테 뭐 갖고, 야! 뭐 좀 갖고 와! 라는 소리가 아래층에 전달되면서 갑자기 전파가 소리를, 파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법이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한 거야.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어야지. 맨날 쓸데없이 먼 나라, 이웃 나라, 별로 보지도 않는 거 그런 거나 읽고, 이원복의 역사사관은 더구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측이 대한민국 교양도서가 된다는 게 문제지. 어저께 무슨 걸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 어떤 새끼. 뭐더라? 그 홍준표. 난 개인적으로 홍준표는 좋아했었어요. 딴 나라 당이지만 저 새끼는 그래서 사람 됨됨이가 됐다. 내가 특정인을 비난해서 홍모씨라고 할게. 그러는데 무슨 전부 다 좌파야. 친북 좌파. 그럼 지는 보수 꼴통이야? 아니 국회의원 청문 안 해왔는데 무슨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말이 맞아요. 뭐냐면 그 사람 말이 정답이야. 이종석은 미국적 관점에서 보면 서양적 기준에서는 중도 우파야. 중도 우파야. 우파야. 좌파가 아니야. 좌파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참여경제도 이 정도가 아니야. 어느 정도 스웨덴 같은 거 심한다는 거야. 부자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야 돼. 심할 정도로. 우리 지금 그 정도 해 못해. 못하는데 이게 무슨 꼴통 정권이, 미안. 꼴통 정권이지 이게 무슨 좌파 정권이야. 이런 건 어느 나라에서도 좌파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뭐 걔한테 다그치는 거야. 우연히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 왜 솔직하게 친북 좌파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친북 좌파가 아닌데 그럼 넌 지는 건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나 같으면 그런 청문회 나가서 그럼 너는 보수 꼴통이냐? 그렇잖아. 웃긴 미친 새끼. 미안해. 흥분했어.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건데 무식한 것들이. 아이고 국회의원 된다고 대갈통의 꼴통 나쁜 새끼들 죽여버려야 돼. 암살을 해버려야 돼. 물총으로 겨울에 쏴버리는 거야. 내가 옛날에 부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있었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촉구를 했잖아. 추운 겨울날 부시가 방문하게 하는 거야. 영하 20도 30도. 물총을 쏘는 거야. 물총을 쏘면 비행기 내릴 때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을 수 있잖아. 잘하면 얼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악사하다가. 물총 암살 기법. 좋지 않냐? 자, 순진해. 잡아 됐어. 자, 마무리 잡자. 어렵지 않지? 근데 여기 잘 봐. 요 레벨로 갈 때 이게 고급 실력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부터 한번 잡아봐. 얘 뭐라겠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of 저절로 잡히지? 그 자체 본질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됐어. 자, 즐거움을 주는 종족들이니까 내버려둬. 자, 54번 누가 앞에 끊어줘? 대답에 끊어주면 요 구조 이해되지? 나 같으면 54번, 55번 문장을 문법 문제로 바꿔. 54, 55번 문법 문제 조심이라고 적어. 54, 55 문법 문제 조심이라고 적어줘. 자, 그래서 보면 그때 it을 he로 바꾸는 게 함정이라고 얘기했지. 대답에 끊어줘. 그게 도대체 뭐지? 아까 move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다, 감동시키다와 제한하다가 있었지. 드라이브 운전하다가 말고 내몰다라는 뜻이 있어. 그게 도대체 뭐냔 말이야.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to become great artist, 위대한 예술가가 되게끔
네모는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지? 옆에다 적어. 원인 분석이지. 몇몇 사람들이 위대한 예술가가 되게끔 내몰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라고 했으니까 몇몇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어떤 동력이나 동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뭐 이거는 첫 문장에서 그러면 예술가가 되는 배경, 원인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원인 분석이라고 했어. 그 다음 역시 대답해 끊어줘. Who was it? 그게 도대체 누구였지? Call in my office while I was out. I was out은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이지. 내가 외출 중일 때 내 사무실에 질문. 전화한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call은 뭐야? call은 뭐야? 전화를 걸다 부르다야. 그치만 자,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이어 동사를 다 외울 필요 없어. 중학교 때 가장 대표적인 이걸 한번 잘 봐. 기버 외우고 있는 사람 많지? 무슨 뜻이야? 이거 왜 외웠을까? 응? At last 왜 외웠을까? 왜 이걸 따로 수거라고 외웠을까? 이거 말고도 중요한 수거가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우리를 배신해. last 마지막이야, 마침내야. 마침내 어떤 일이 시작이지. 마침내는 어떤 일이 시작이잖아. 끝이 아니지. last와 정반대지. give 이미지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주는 거. up은 올라가는 거니까 좋은 거지. 근데 뭐야? 포기하다지.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거지. 이런 걸 우리 외우는 거야. 자, 봐봐. 콜이 나왔을 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본 관념은 누구야? 전화를 걸다 부르다야. 그럴 때 콜 at이 있고 콜 on이 있고 콜 for이 있어요. 모든 이어동사를 다 외우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대표 영어야. 이것만 외우면 돼. 콜 at 다음에 장소가 나오거나 콜 on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방문하다. 잠깐. 방문하다와 전화를 걸다는 전혀 다른 동작이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흐름이 달라지지. 얘는 찾아간 거야. call for은 뭐야? 요구하다야. 요구하다, 부탁하다. 이것만 외우는 거야. call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것만 잡는 게 공부야. 선택과 집중이야. 자, call it, call on. 뭐라고 했어? 방문하다. call for, 요구하다, 부탁하다. 잡으러 들어가자. 그럼 call it. 내가 외출 중일 때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한 거지?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과 전화 온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이야. 그치? 자, call it, call on은 방문하다. 그 다음 56번부터 61번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봐봐. 잠깐 쉬면서. 56번부터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배운 게 있어. 자, 56번. 일단 not, but 동그라미 쳤어 안 쳤어? not의 법비 구조 보이고 저 뒤에 있는 대답에 끊어주면 주제문이야. 주제문이 나왔는데 주제문을 해석 수준이 아니라 독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돼. 그럼 봐봐. 자, 봐봐. Not what we intend. 우리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what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대답에 끊어주고 우리를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의도가 중요한 거야?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거야? 난 잘 법학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독일법하고 독일 헌법, 독일법 정신하고 영국법, 영국이나 그런 법의 전통이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근데 그런 얘기는 그냥 들은 풍월로 들은 게 있어. 독일은 살인의 의도를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떤 범죄를 갖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행동을 했냐가 중요한 거야. 행위의 결과보다. 근데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따르고 있는 영미법 계열들은 전부 다 뭐야? 관찰 가능한 행위의 결과를 좀 더 중시해. 무슨 말인지 여기서도 지금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면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행동이 진짜 벌어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무의식적인 행위의 결과에서도 사람은 뭐 해야 돼? 그걸 과실치사라고 하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리딩하란 말이야. 리딩 컴프리헨션 해야 된다고. 알았지? 자, 그다음 57번 그거에 비해서는 좀 쉬운데 중간에 이제 요런 것들도 요런 기법에서도 이겨내야 돼. 자, 동사 찾아봐. 동사 누구야? is지. 자,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일까? then. 그렇다면 what you're saying? 자, what은 무엇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인데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닥터 브라운 씨. is가 전체 문장의 동사지? 그치?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대절 이하의 사실인데 뭐를? not의 법비구조 보여 안 보여? isn't에 숨어있긴 하지만 not the violence of TV. TV의 폭력이 아니라 but the fantasy. 환상이라는 거지. 이때 대답해 끊어줘. 대답해 끊어주고 뭐? doing harm to children.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는 TV의 폭력적인 장면이 아니라 TV가 심어주는 환상적인 장면, 즉 현실적이지 못한 광경이 애들에게 더 해가 된다는 게 아니시죠? 자, 여러분들 기억날 거야. 수능형 문법 문제에 어떤 문제 있어? 수능형 독해 문제 마지막 문제 보면 장문 독해 A, B 두 견해가 상반된 견해가 나오지.
여태까지는 비교적 쉽게 나왔는데 내가 작년에 세미모의고사 만들 때는 좀 어려운 것도 집어넣었어. 예를 들어서 TV가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TV의 폭력적인 장면이 유해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게 유해하다라고 보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아, 비현실적이지. 전부 다 누가 나와? 재벌들이 다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디서 분석했더라? SBS는 출생의 비밀. 아, 태어난 게 왜 이렇게 비밀이 많아? 옛날엔 호적조사 안 했어? 주민등록 등본 못 띄었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언제 때 얘기야? 1945년에서 50년 넘어갈 때 전쟁 터졌을 때는 우리 호적 정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때야 출생의 비밀이지. 요즘에 무슨 놈의 출생의 비밀이 있어. 동사무소에서 걸어 못 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이 비현실적인데 오히려 비현실적인 게 아이들의 정서에는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지. 보통 우리는 TV 등급 만들 때 뭘로 만들어? 성적인 영어를 욕설이 맞느냐? 또는 뭐 성적인 장면이 있느냐? 아니면 또 폭력적이냐?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오히려 이 닥터 브라운 박사의 견해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TV가 기본적으로 뭐 하다는 거야? 비현실적인 게 오이들의 아이들에게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더 문제라는 거지. 구조 보이지? 나대의 법비 구조 확실히 주장 주제문하고 전투적 결합하지. 그리고 이때 강조구 뭐냐? 그람. 자, 그람 58번 not until 동그라미 쳐. not until 동그라미 치고 자, 일단 칠판 봐. 자, 좀 길게 나갔다. 자, 요 문장 해석되는지 도전해봐. 순진한 표정을 짓는데 가증스러워. 적어도 중학교 3학년 참고서 때부터 시작해서 중1, 중2 계속 중2, 중2 아니라 고1, 고2 계속 나온 예문이야. 이 예문에 원래 본래 예문을 써줄까? 그러면 그래. We don't know. 우리는 몰라. The value of health. 우리는 건강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했어. 언제까지? 들어본 것 같지? Until we lose it. 대한민국 모든 영어 선생은 이걸 예문으로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참것은 이 문장에 다 들어가 있어. 대표 용어야 이것도. 자 봐봐. 건강을 잃어버릴 때까지는 건강의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 다 알지? 그치? 아래 문장은 해석이 되는데 윗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그게 바로 구문인 거야. 해석이 급소가 되는 거야. 함정이 되는 거야. 자, 어쩔 수 없어. 자, 내가 이제 수거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도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안사전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어떤 글을 쓴 게 있어. 왜? 대한민국 영안사전은 전부 다 일본 책 뺏긴 거야. 일본 놈들이 메이지 유신 때 수거라고 만들어 놓은 놈은 지네나 말로 이해가 안 되는 놈은 처음부터 수거로 만든 거야. 나던틸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돼. 자, 봐봐. 내가 이거 천천히 할게. 건강을 잃을 때까지는 건강의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는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안다는 얘기지.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해. 동물적이시긴 하지만. 자, 해봐. 나던틸 빌었어. 해봐. 해. 나던틸 빌었어. 해봐. 나던틸 빌었어. 이런 미친 짓을 약간 해. 정신건강에 도움이 돼. 공부할 때 스트레스 팍팍 노래방 안 가도 스트레스 풀려. 응? 자, 내가 나던틸을 우리말 수거로 뭐로 바꿔버렸어. 응? 내가 영안사전 만드는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 비로소로 들어왔어.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여기 주어 동사 이어지는 동사지. 우리는 건강의 가치를 안다. 되지? 나던틸 뭐라고 얘기했어? 비로소야. 자, 나던틸 밑에 각주에다 별표쳐. 부정의 도치구문. 그리고 오른쪽에 필기되어 있으니까 58번 오른쪽 58번 보이지? 58번에 다시 한번 나던틸 동그라미 쳐주고 비로소라고 적어줘.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뭐? 건강의 가치를 안다지? 이해되지? 이거는 수고로 방어하자는 거야. 자, 내가 수고 외우라고 얘기한 거 몇 개 안 돼. 자, 전체 영어로 통틀어서 잡으러 들어가자. 그러면 봐봐. not until이 보이는데 not until 동그라미 치고 봐봐. years have passed 대시 보이지? 대답해 끊어줘.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지? 비로소 year이야 years야. s가 붙었으니까 몇 년이라고 해야 되지?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대답해 끊어줘. 자, 이것도 해석이 어렵다고 애들이 좌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원은 막이란 개인 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든지 be able to form dim idea. 희미한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데 뭐에 대해서? 자, of 이하에 뭐가 보여? 나봐. 자, 노래 부르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해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는 누구를 못 쓴다는 규칙이었지? 자, 아까 전치사 다음에 올 수 있는 놈 다 얘기해봐. 전치사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그 다음에 또 누구 온다라고 했어? 동명사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는 못 온다고 했어? 투부정사가 못 오는데 여기서 개떡 같은 설명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올 수 있어. 자, 그리고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 아마 너희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을 거야. 이게 7차형 문제니까. 요 두 놈의 차이는 뭐야? because와 because of의 차이가 뭐야? 얘는 그 뒤에 누가 나와? 문장이 나오는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고, 얘는 얘가 뭐야? 전치사니까 이거는 명사나 동명사, 대명사 계열이 나와야 되지. 그치? 기억되지? 자, 뭐야? 전치사 하면 원래 누구는 못 와. 투부정사도 뭐고 문장도 못 오는데 누가 오나 봐. 의문사 다음에 누구는 와? 주어 동사가 와. 자, 뭐야?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문장 못 오는데 앞에 누구만 있으면, 의문사가 있으면 와. 쓸 수 있어.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 절대 금지인데 누가 있으면,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했지.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보면 마무리 짓자. of 이하 다음에 has, look이 보이는 주어 동사 구조가 있지. 있는데도 누구 때문에? 의문사 와셋 동그라미 쳐. 의문사 와셋 동그라미 치고 또 하나 동그라미 치고 싶은 욕망의 소리 치고 있지. 보여? 정리한다. 나봐. what like, 무엇과 같으냐 how라고 했고, what for, 무엇을 위해서 why라고 했고, how come,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생겨났냐 물어보는 거라고 했지. 하나 더 가자. 자, 하나 더 가. 자, 그러면 what it looks like, look은 보다야 뭐뭐처럼 보이다야. 이걸 줄이면 how가 되지. how it looks가 되지. 이걸 우리말로 두 글자 뭐야? 자, 내가 뭐 적어주나 봐. 그리고 누가 얘기했어. 잘했어. his appearance. 이게 뭐야? 외모지. 그 사람은 어떻게 보였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지.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똑같은 말이지. 외모지. 겉모습이지. 잡았지? 자, 정리하자. 마무리한다. 그리고 이제 독해를 해. reading comprehension을 해. 자, 봐봐. 그러면 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원즈 프렌드니까 자신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희미한 생각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좀 소재적으로 잘 봐. 내가 이제 자, 초등학교 동창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동창이 됐어.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같이 노니까 친구야. 중학교 때도 대충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우리는 이 정도 사귄 친구라면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자식은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있어. 뭐 그런 이미지가 있지. 자, 여기 봐. 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희미한 생각을 얻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모습, 즉 내 모습이 누구에게? 친구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때부터는 의사소통이 어떻게 돼? 저 친구는 나를 봉으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봉 대접을 해줘야 되고, 저 친구는 나를 왕으로 하니까 저 친구한테 명령하지.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의 태도와 C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태도가 달라지지. 특히 이제 여자애들이 가장 심하지. 여자애들이 남자친구를 만날 때 태도와 여자다 여자의 대화를 들어보는 거, 그의 대화는 천양지차라고 해, 그런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염두에 두면서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좋은 소재야. 이런 소재에서 자꾸만 리딩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컴프레hen션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험의 목적은 리딩이 아니야. 컴프레hen션이야. 자, 하나만 더 하자. 자, 시간 되는 데까지. 그리고 나서 시간표 설명 좀 할게. 59번이 나대의 법비구조의 변화형이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해 줘. 59번은 나대의 법비구조의 변화형이야. 자, 여기 보자. 나대의 법비로만 시험 문제가 나와주면 그래도 주제문 찾기가 쉬워. A가 아니고 B다인데 시험장에서는 뭐가 나올 수도 있어? B이지 A가 아니야. 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컴마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and, 단어와 단어 구를 쓸 때 and 쓸 수 있지. 전부 다 같은 거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요거야, 요거야, 요거야. 세 번째 거 B and not A를 보지.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주제문이야. 그러면 봐봐. 결국 what the student do? 학생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선생님이 뭘 하느냐가 아니야. 대답해, 끊어줘. 자, 카운트 백사표 별표 하나. 나봐. 어제 했어. make. 아니, 실수. matter, count, make difference. 따라해봐. matter, count,
make difference. 다시 한번. matter, count, make difference. 전부 다 무슨 뜻? 중요하다지. 그러면 학생이 프로그레스니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생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선생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지. 내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시간표 설명해 줄게.